안녕하세요. 유탐스런 지구과학원의 박남정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나요? 지난 시간에 공부는 따라올만 하던가요? 쉽지 않았죠?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심성암 이번 시간으로 넘겼고요. 화성암 중에서도 화산암 지역을 3곳밖에 언급하지 않았는데, 네, 제주도, 독도,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한탄강 이렇게 3개만 언급을 했죠. 아마 그래도 익숙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선생님 오늘은 화성암 중에서 화강암을 할 건데요. 먼저 말하고 싶은 거. 선생님 오늘 근황? 선생님 오늘은 출근을 해서 학생들 교과서를 배분했습니다. 이 교과서가 가격이 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책임 소재가 굉장히 중요해서 꼭 담임이 입시를 해야 되거든요. 교과서가 15권입니다. 근데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학생들마다 달리 줘야 되는 거예요. 신경이 머리끝까지 쫙 곤두서겠죠. 무겁기는 또 얼마나 무거운지. 그 일을 끝내고 학생생활 기록부, 생기부 대사 작업이 있습니다. 요즘에 생기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또 담임 선생님들이 회의를 하는 거죠. 4시간에 걸쳐서 정말 눈이 빠져라 오타가 있는지 뭐 빠진 것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선생님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늦은 시간에 촬영을 합니다. 당연히 촬영은 더 늦은 시간에 끝나겠죠. 그러니까 스튜디오로 오면서 선생님 생각을 했어. 이렇게 힘들게 생활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일단 음악 볼륨을 크게 높이고 이어폰에 음악을 들으면서 선생님 블락비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 선생님이 선택한 인생이거든요. 그 누구도 선생님한테 무얼 하라 어떻게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제 어른이니까 성인이니까 선생님이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을 할 때는 충분히 왜 선택하는지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 일을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좋아서 해도 마냥 좋진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더 큰 어른이 되면 그걸 느끼실 텐데 공부를 하실 때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도 힘든 점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 선생님이 혹은 부모님의 강요로 공부를 하게 되면 정말 공부가 힘들답니다. 한 번쯤은 내가 왜 이 공부를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또,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면 이왕이면 잘했으면, 이왕이면 결과도 좋았으면, 성적까지도 잘 나왔으면, 그리고 이 공부가, 이 성적이 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발전시켜 가 보세요. 그러면요, 마냥 공부가 힘들진 않아요. 아시겠죠? 한 번쯤은 꼭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하나입니다. 오늘 공부도 쉽지는 않을 텐데,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한 발 다져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요. 아시죠? 자꾸 반복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돼. 이미 선생님이 개념의 연관이나 위계나 관계는 다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게 귀에 쩍 들어오지 않고 머리에 남지 않는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건 나 오늘 이 시간에 화성암, 변성암, 태적암 3개의 암석의 특징, 그 다음에 이 3개의 암석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우리나라 한반도 지형을 살펴볼 거야. 그게 큰 주제였습니다. 그 중에서 무엇을 살펴봤냐면 마그마가 식어서 된 암석을 화성암이라고 했어요. 이 화성암이 지하 얕은 곳이나 지표에서 식으면 까맣고 구멍이 뻥뻥 뚫린 제주도의 많은 돌, 현무암과 같은 돌을 만들게 됩니다. 이를 우리가 화산암이라고 했고 화산암 지역을 살펴보았어요. 오늘 이 시간은요. 그 연속선상에 있는 화성암 중에서도요. 이번에는 지하 깊은 곳에서 식은 암석을 살펴보자고요. 그게 바로 심성암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표적인 심성암이 화강암입니다. 여러분이 지구과학 1만 공부하시면 심성암은 화강암밖에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기억해 두셔도 돼요. 자, 더불어서 돌의 종류 다른 걸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변성암인데요. 변성암은 용어에서 느낌이 오시죠? 기존의 암성이 변성이 된 겁니다. 기존이라 함은 화성암일 수도 있고 태자암일 수도 있고 변성암일 수도 있어요. 이런 암석이 성질이 변한 거예요. 왜 변할까? 환경 변화가 있었겠죠. 열과 압력에 의해서
변성작용을 받아서 기존의 암석의 성격이 바뀐 것을 변성암이라고 하고요. 이 변성암의 특징,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변성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지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성암, 그 심성암 지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세요. 등산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나요? 안 드시죠? 들진 않을 거예요. 지금 북한산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설악산, 울산바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울산바위 전설은 아시죠? 울산바위가 이제 금강산을 만들기 위해서 산신령님이 멋진 돌들은 다 모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런데 울산바위가 늦은 것이야. 늦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설악산에다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게 설악산 울산바위 전설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튼 이 북한산과 설악산 울산바위를 딱 보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산이 좀 험준하죠. 이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흑산 혹은 돌산으로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네, 험준한 산, 돌산들로 보이죠. 네, 지금 보시는 이런 산들이 대표적인 심성암, 그 중에서도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험준한 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봉우리들이 둥글둥글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험준하죠. 자, 북한산과 설악산이 형성되는 원리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생성 시기조차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북한산, 설악산이 이런 돌산을 만든 과정 혹은 이렇게 둥근 암봉들을 만들어진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화강암 돔 형성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암 지역하고 있죠? 화성암. 그 중에서도 그렇죠. 심성암입니다. 대표적인 심성암 화강암이고요. 방금 보신 북한산과 설악산이 화강암 산이에요. 무엇? 돔. 돔이라고 하는 건 건축 양식, 돔 형태 이런 거 들어보셨죠? 둥글다는 거예요. 근데 암석이 둥글어서 둥근 암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화강암 산이 만들어졌나? 왜 그 암봉은 둥글둥글하게 졌나? 그 과정을 살펴보는데요. 말씀드렸죠? 설악산, 북한산 모든 동일한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 1번. 화강암은 심성암입니다. 심성암은 마그마가 어떻게 식었죠?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화산처럼 퐁 하고 폭발을 해서 밖으로 분출되면 될까? 아니라고 했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층이 2단 지층을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지층이 있을 때 마그마가 밖으로 분출하지 않고 이렇게 끼어드는 것. 다시 말해서 무엇했다고 하죠? 관입했다라고 얘기하죠. 네, 화강암질 마그마가 우선 관입을 합니다. 그리고 식었겠죠. 그랬는데 화강을 덮고 있던 퇴적암 혹은 기반암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 기반암이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니까 풍화 침식에서 깎여져 나가는 거예요. 깎여져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화강암을 누르고 있던 힘, 압력이 줄어들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 지하 깊은 곳에서 있던 화강암이 올라오는 거예요. 땅이 올라오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걸 융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강암이 융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화강암이 융기를 하면 화강암 역시 풍화 침식 작용을 받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생기는 게 바로 뭐냐면 전리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전리에 대해서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안 나시면 지금 다듬어 보도록 할게요. 전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틈이에요. 전리는 마그마의 냉각 수축 혹은 압력 변화에 의해서 지층이나 암석이 생기는 틈입니다. 네, 지금 이런 화강암에도 전리가 생기는데요. 이 전리는요, 지표면이랑 평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전리의 이름을 판상전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틈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틈을 기준으로 풍화침식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결과적으로 무슨 작용이 일어나냐면 이런 전리 등을 기준으로 더 풍화침식이 활발해서 소위 말해서 박리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얇을 박피 이럴 때 쓰는 거 박리, 껍질이 벗겨지는 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암석이 마치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한 껍질 한 껍질 떨어져 나가는 작용입니다. 이런 융기 결과 전리와 판상 전리를 기준으로 박리 작용이 일어나게 되면요. 이렇게 북한산 혹은 설악산 혹은 처음 언급하죠. 이런 불암산과 같은 둥근 화강암 돔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화강암 도문요. 1번 화강암이 융기합니다. 2번 지표면과 평형하게 전리가 생기고요. 3번 전리 등을 토대로 박리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둥근 암봉이 일어납니다. 명칭은 다르지만 돌산들, 북한산, 설악산, 불암산 모두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돌산들이랍니다. 아시겠죠? 화강암은요. 이거 하나면 끝! 깔끔하죠? 자, 선생님이 박리작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박리작용이 먼저 한번 볼게요. 이거예요. 보게 되면 아주 특정 부분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준 건데 이런 거예요. 양파 껍질처럼 암석이 이렇게 뜯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저기 뒤에 풍화할 때 한 번 더 볼 거예요. 풍화 작용의 박리작용인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기계적 풍화라고도 얘기합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박리작용 결과 둥근 암봉이 만들어지는데요. 하나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선생님 방금 틈, 전리를 기준으로 풍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슨 전리라고 했죠? 판상전리. 그림 보세요. 이런 겁니다. 지표면과 평형하게, 지표면에 평형하게 판 모양이라고 해서 판상전리입니다. 됐죠? 그런데 이게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전리를 또 하나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는 지표면처럼 평형한 판 모양이 아니고요. 기둥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명칭이 주상전리였습니다. 기둥 모양의 틈이다. 그래서 주상전리고요. 기둥 모양이며 수평으로 평형하게 나타나는데 반면 주상전리는 수직으로 발달을 했죠. 자, 그럼 정리 한번 비교를 한번 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과정일까?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틈. 그게 뭘까요? 주상전리입니다. 네, 중요해요. 마그마의 냉각 수축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방금 한 판상전리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반암이 풍화침식으로 떨어져 나가고 화강암이 솟아올랐어. 융기를 했어. 압력 변화에 따라서 틈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원인이 압력 변화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리는 마그마의 냉각 수축 혹은 압력 변화에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주상전리는 냉각 수축이고 판상전리는 압력의 변화입니다. 차이점 인지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는 뭘까? 그렇죠. 그 다음 비교는 사실상 화산암과 심성암의 비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 화산암에서 주상전리, 심성암에서 주로 판상전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화산암은 마그마가 분출, 우리가 쉬운 말로 얘기하면 화산활동이라고 했죠. 이런 곳에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화산암은요, 바로 현무암입니다. 이런 판상전리는 심성암에서 나타난다고 했고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심성암은 뭐밖에 없다고요? 화강암이죠. 또 하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올게요. 조금 범위를 좁혀서. 우리나라의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화산암, 현무암은 대부분 어떤 지질시대에 만들어졌다고요? 지질시대는요, 성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 정도만 나눈다고 했어요. 비교적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화산 활동은 최근, 다시 말해서 모두 신생대 때 나타났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마그마 관입에 의한 화강암은요, 바로 중생대 때 있었다고 했죠. 중생대 화성활동, 다시 말해서 마그마의 관입, 뭐 예를 든다면 대보조산운동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시겠죠? 그래서 신생대 주로 만들어졌으며 중생대 주로 만들어졌고 이런 특징을 잘 보이는 우리나라 아름다운 지역이 어디라고요? 제주도 그리고 한탄강이고요. 북한산, 설악산 되겠습니다. 하나 더 기억해 두세요. 뭐라고요? 불암산도 있었죠. 더 많아요.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 산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 정도만.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3개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주상전리와 판상전리, 다시 말해서 화산암과 신성암 감점으로 다시 한번 이번 시간에 마무리 정리 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마그마가 식어서 된 암석, 화성암은 마무리 지어 드릴게요. 자, 다음 어디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바로 변성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성암의 종류는요. 선생님이 무엇과 무엇을 받으면 변성이 일어난다고 했죠? 열과 압력.
이런 게 있어요. 변성 원인이 주로 열인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변성 원인이 열과 압력이 동시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열 플러스 압력. 어떤 상황일 때 이런 게 나타나냐면요. 또 그려볼게요. 2단 지층. 2단 지층이 나타나면요. 마그마가 이렇게 들어왔을 경우. 우리 뭐라고 했지? 관입. 선생님이 마그마가 분출된 게 천도라고 했죠. 천도씨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관입했을 때 마그마 온도가 얼마나 뜨겁겠어. 기절하게 뜨거운 거지. 그럼 주변 지층들도 뜨겁겠지. 뜨거우면 가만히 있나? 변하죠. 그래서 마그마와 접하는 접촉부를 기준으로 암석의 성격이 변합니다. 이런 열변성, 접해야지 변성이 나타나죠. 이런 변성을 접촉 변성 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굳이 써주지 않는 이유는 지구과학 수준에서는 접촉 변성이라는 용어 자체를 언급을 하진 않아요. 물론 탐스런에는 언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교과 선생님들도 조금 더 앞서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열과 압력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소위 말해서 조산운동, 산을 만드는 운동. 조산운동은 산을 만드는 운동, 습곡산매의 대표적인 예를 히말라야 산맥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층이 휘어져. 이렇게. 그래서 산을 만든대. 그럼 이쪽은 지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지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열과 압력을 동시에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좀 넓은 범위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역시라는 말 쓰죠. 그거랑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광역 변성 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접촉 변성 작용은 주로 열 변성이, 광역 변성은 열과 압력에 의한 변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당연히 열 변성이 변성 범위가 좁고요. 광역 변성이 광역이잖아요. 변성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조직이 주로 치밀하고 단단해요. 뭘 생각하시면 편하시냐면 이 경우에는요. 마치 도자기를 불에 구워서 더 조직이 단단하고 치밀해지는 그 느낌? 그거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열 변성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조직이 치밀하고 단단해진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열이냐, 열과 압력이냐.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선생님이 세 가지만 언급해 주도록 하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려야 되겠죠. 요겁니다. 자, 지금 언급되어 있는 쉐일, 사암, 석회암은 퇴적암입니다. 자, 이 퇴적암들이 변성을 받으면요. 각각 홈페이스, 물론 조직이 치밀하고 단단해요. 그 다음에 규암, 그 다음에 대리암. 이렇게 암석이 확 변한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암이 규암이 된다는 거. 모래가 퇴적된 걸 사암이라고 하고요. 사암이 변성작용을 받으면 규암이 됩니다. 자, 다음에 똑같은 쉐일인데요. 이게 이번에는 열과 압력을 동시에 조금 더 단순하게 표현하면 광역 변성 작용을 받게 되면요. 쉐일이 슬레이트가 되고요. 여기서 더 변성을 받아요. 그럼 천매암이 되고요. 더 받으면 편암, 더 받게 되면 편마암이 됩니다. 네, 그래요. 쉐일이 광역 변성 작용을 받게 되면 변성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이 중에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변성도가 제일 높은 편마암이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광역 변성을 받게 되면 변성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조직이 나타나요. 그걸 우리가 염리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 염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 그림이 조금 없어서 선생님이 추가 그림을 하나 언급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로 광역 변성 작용일 때 염리라는 구조가 나타나는데 이런 거예요. 암석이 있어. 암석에 힘을 받아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암석을 이루는 게 뭐라고요? 광물. 이런 광물들이 압력의 수직 방향, 이런 거죠. 압력은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압력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모양? 판상의 구조를 보이게 됩니다. 이런 걸 염리 중에서도 편리라고 얘기를 해요. 염리 중에서 편리 구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성을 더 받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비슷한 성질의 광물끼리 겹쳐요. 그래서 판상 구조보다는 더 굵은 조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우리가 편마 구조라고 합니다. 편마 구조. 우리가 이런 편마 구조를 뭐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게 편마암입니다. 눈치채셨죠? 편마 구조가 잘 나타난다고 해서 이름이 편마암이에요.
그러면 편마음도 기억하고 편마도 기억하고 일석이조겠죠. 자, 편마음에서 보이는 건 뭐냐면 검은색과 흰색이 교대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색깔이 진한 광물끼리 뭉치고 색깔이 없는 광물끼리 뭉친 거예요. 즉 편리보다 더 많이 변성을 받으면 편마 구조가 되고요. 편마 구조로 표현할 때 우리가 흰색과 검은색 줄무늬가 교대로 나타난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렇게 편마 구조가 잘 나타나는 암석이 편마. 정리가 됐나요? 힘을 받아야 되죠. 힘을 받는 변성은 무슨 변성이었죠? 광력 변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염리는 광력 변성에서 나타나고요. 염리는 편리 편마 구조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주로 언급하는 건 편마 구조입니다. 그러니 염리 구조, 편마 구조 이렇게 생각하셔도 아주 틀리게 접근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변성암의 구조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조직의 구조 말고 조금 더 큰 지질 구조의 변화도 나타납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 변성암에서 지질 구조. 아마 중학교 때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변성, 열과 압력을 받는다. 이런 경우에 습곡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지금 정단층, 역단층처럼 단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거예요. 지층이 있어. 귀찮아서 항상 2단만 그려요. 3단까지 그려주면 좋은데. 이런 지층이 힘을 받아요. 미는 힘일 수도 있고 당기는 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힘을 받게 되면 지층이 휘어지기도 하고요. 오케이, 습곡이고요. 때로는 지층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툭! 그게 바로 단층이에요. 뭘까요? 힘을 받았죠. 변성하면서. 이 힘은 밀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습니다. 우선 그림이 하나 있는 습곡부터 정리할게요. 습곡은 지층이 휘어진 겁니다. 어떻게 휘어지게 되냐면 이 지층을 양쪽에서 눌러요. 빵! 여러분 고무차를 이렇게 색깔 고무차를 있으면 눌러보세요. 산이 안 된다고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상적으로 한 거죠. 동일한 힘을 준다고 했을 때 이상적으로 한 거예요. 이런 경우가 바로 습곡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양쪽에서 누르는 힘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힘을 우리가 힘 중에서도 미는 힘이다. 횡압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습곡에서는 구조를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볼록 위로 나왔죠. 우리 볼록 배가 나오죠. 그래서 배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위로 향한 걸. 아래로 향한 거, 이렇게 아래로 향한 걸 향사라고 합니다. 항상 반대로 기억하세요. 배사를 기억해주고 아래로 내려가는 걸 향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사를 먼저 기억할 것. 구조 중에서 위로 볼록 나온 게 배사다. 그래서 배사와 향사 구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단층 가봐야 되겠죠? 지층이 끊어졌대. 단층. 자, 정단층도 역단층도 힘을 받았을 겁니다. 그랬더니 요게 단층면이에요. 요게. 단층면을 기준으로 항상 위쪽이 상반입니다. 위쪽이 상반. 그리고 우리는 항상 상반만 봐요. 상반 얘가 어떻게 됐지? 상반이 어떻게 됐지? 그러면 지금은 지층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들 때 상반이 이쪽이라면 반대쪽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면 상반 어딜까요? 1번, 2번 중에. 몇 번? 이렇게가 상반이에요. 1번 쪽이. 됐죠? 자, 그러면 정단층은요. 상반이 하반에 비해서 어때요? 내려가 있어. 역단층은 상반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반에 비해서 올라가 있죠. 즉 상반이 올라간 걸 역단층, 상반이 내려간 걸 정단층이라고 합니다. 완전 헷갈리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역. 선생님 맞춤법이 틀렸는데요. 그게 아니라 상반이 상승한 역단층. 잊지 않으시겠죠? 상반이 상승한 역단층. 오케이? 그럼 당연히 상반이 내려간 게 정단층이 될 겁니다. 자, 이제는 볼게요. 선생님이 힘을 줘서 지층이 끊어지고 상반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각각 어떤 힘을 받았을까요? 정단층은요. 이렇게 당기는 힘을 받았고요. 역단층은요. 이렇게 미는 힘을 받았습니다. 미는 힘을 뭐라고 했죠? 습곡에서. 역단층도 횡압력을 받았고요. 정단층은 당겨요. 길게 늘어나요. 길장자. 장력의 힘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당기는 힘을 장력이라고 한답니다.
됐습니까? 그럼 변성암에서는 염리 중에서도 편마, 단층, 그리고 습곡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넘어갈까요? 이런 특징을 보이는 우리나라 한반도, 아름다운 한반도를 봐야 되겠죠. 아름답다는 걸 강조해야 돼요. 안 그럼 하기가 싫어. 첫 번째 지역입니다. 인천의 대이작도. 선생님 말씀을 드렸죠. 인천의 대이작도 두 선생님도 이 개정교육과정 도입하고 알게 됐어. 되게 슬프더라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유명한 돌인데 내가 몰랐다니. 인천의 대이작도는요, 변성암 지역입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변성암 지역은 공통적으로 선생님 먼저 정리를 할게요. 기존의 암석이 변성까지 돼야 돼. 기존의 암석이 만들어지고 거기 변성까지 가야 되겠죠.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언급한 모든 지역이 성캄브리아 시대입니다. 성캄브리아 시대. 콜! 완전 괜찮죠? 하나 정리했어요. 두 번째 정리하실 건 대부분의 변성암 지역에서 단층 또는 습곡이 나타납니다. 당연하겠죠. 왜일까? 힘을 받았을 테니까. 이게 거의 공통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선생님이 매번 지역이 나타날 때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언급하진 않을게요. 됐죠? 그리고 선생님은 이 그림에서 기억해야 될 한 두 가지에서 세 가지만 항상 언급할 겁니다. 됐나요? 자, 대이작도에서 첫 번째로 기억할 것 뭐라고 했죠? 모든 대부분의 우리가 지금 공부할 변성암 지역이 오래됐대. 최고 할아버지야. 완전 짱 할아버지. 25억 년 전입니다. 뭐 숫자는 기억할 필요 없으시고요. 가장 오래된 암석입니다. 어디서? 우리나라에서. 항상 뭐 우리나라와 관련된 것 그리고 1등 이런 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하지. 가치가 있잖아요. 됐죠? 두 번째 기억할 건 이 지역은요. 혼성암이에요. 이 혼성암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네, 선생님 그냥 쉽게 풀어 쓸게요. 혼성이니까 왠지 느낌이 몇 개 이상일 것 같아. 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상. 자, 이런 거죠. 변성을 받아요. 이런 거야. 암석이 있었는데 어떤 암석이 변성을 받았어. 처음에는 성질이 변하기만 했겠지. 암석인 채로. 그래서 뭐가 됐을까? 변성암이 되기도 하겠지. 변성. 그런데 변성이 됐는데 거기서 더 큰 열과 압력이 계속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 종단에는 녹아버릴 겁니다. 뭐가 될까요? 마그마가 되겠죠? 이 마그마가 계속 마그마 상태로 되어 있나요? 아니야. 식어서 굳을 거야. 마그마가 식어서 굳으면 뭐가 되지? 화성암. 네. 혼성암이라고 하면 암석 내부에 변성암의 특징과 화성암의 특징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 오래됐대. 이런 거야. 막 변성을 받아서 온도가 녹기 시작한데. 암석이 녹기 시작. 죄송해요. 암석이 녹기 시작하는 온도 부근에서는 변성작용도 일어나고요. 일부 암석은 녹기도 하는 거예요. 용융이 되는 거죠. 용융된 뒤에 다시 암석이 됐겠죠. 그래서 화성암의 성격도 보이는 겁니다. 이런 걸 혼성암이라고 하고요. 대이작도에서는 혼성암의 특징을 보입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특징 정리했고요. 다음 볼게요. 어디? 기절하죠. 고근상 군도의 말도야. 선생님이 맨 처음에 개장되고 나서 이 위치들이 입에서 줄줄 나오게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지구과학원 교과서는 두 가지입니다. 천재랑 또 다른 교과서가 있는데요. 천재 교과서를 보게 되면 특정 교과서 언급해도 되나? 선생님 학교에서 천재거든요. 앞에 아름다운 한반도 지역이 30몇 곳이 있어요. 그걸 다 입에 익숙하게 하려고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매일같이 그 지역들 한 번씩 읽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왜? 선생님도 다 안 가본 지역이 많더라고요. 고근상군도 말도양. 한참 있어요. 고근상군도 말도양, 고근상군도 말도양. 선생님이 이 정도면 여러분은 당연히 더 시간을 들여야 되겠죠. 자, 고근상군도의 말도 해안입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성캄브리아 시대고요. 힘을 받았으니까 습곡 단층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정말 뚜렷하게 보여. 뭐가? 습곡이. 휘어진 거 보이죠? 이렇게 휘어진 게 뚜렷하게 보이죠, 여러분?
그쵸? 이렇게 휘어진 습곡이 너무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공통 특성의 습곡과 단층이 나타난다고 패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습곡이 나타나니까 습곡에 나타나게 하는 힘, 횡압력도 동시에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횡압력. 여기서 더 발전하셔서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냐면 만약에 단층이 나타난다면 어떤 단층일까요? 횡압력입니다. B는 힘이에요. 상반이 올라간 역단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단층이라고 하면 역단층 정도 생각을 공통으로 해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요. 이 지역은요. 규암층입니다. 또 생각을 떠올려야 돼. 규암이 뭐였죠? 모래가 퇴적이 돼요. 모래가 퇴적이 되면 무슨 암이 되나요? 사암이 됩니다. 사암이 변성작용을 받으면 뭐가 될까요? 규암이 됩니다. 완전 중요해요. 됐죠? 그래서 두 가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지역 볼게요. 이건 좀 알겠죠? 지리산. 지리산 아시잖아요. 지리산. 지리산은요. 네, 물론 선생님이 지금 언급한 건 고3들 뭐 평가원, 수능 기출 이런 걸 언급하는데요. 지리산은 지금 선생님이 쭉 언급한 지역 중에서 제일 출제 빈도가 낮았어.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평가원 거 기준으로 했을 때, 수능에 나오는 평가원 거 기준으로 했을 때 지리산 꼭대기의 천왕봉입니다. 하나만 기억할게요. 출제 빈도가 낮았으니까. 지리산은 뭐만 기억하냐면 지리산의 대부분은 선캄브리아 시대입니다. 선캄브리아 시대. 선생님 크게 다를 거 없는데요. 네. 그런데 어디는? 꼭대기 천왕봉은요. 선캄브리아 시대가 아닙니다. 여기는요. 중생대예요. 자, 중생대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죠? 네, 중생대 같은 경우에는 화성 활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화산 심성까지 나누지 않을게요. 중생대 마금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암일까? 화성암입니다. 물론 지리산의 대부분의 암석 선캄브리아 시대니까 변성암, 선캄브리아 시대의 변성암이 무엇인지 변성암의 종류, 그 다음에 화성암의 종류 물론 다 나와 있어요. 거기까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선캄브리아 시대 변성암인데 천왕봉은 중생대 화성암이다. 화성이라 함은 마그마가 식어서 된 암석이에요.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만 지리산 정리할게요. 다음, 어이구야. 다음. 자, 여기는요, 여러분 교재에서 봤을 때 순차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언급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백령도. 완전 중요해요. 지리산보다 1000배 중요해요. 자, 백령도를 보시게 되면 이 섬은요, 두무지라는 지역도 있고 장촌이라는 지역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백령도가 나왔을 때 진심으로 백령도를 가보려고 그랬어. 근데 여기가 울릉도 독도 못지않게 가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서 들어가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 백령도 두무진 장촌입니다. 여기가 두무진이고요. 이렇게 장촌입니다. 됐죠? 자, 두무진과 콩돌해안이라는 거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할게요. 자, 두무진과 콩돌해안 첫 번째로 기억하실 건 두무진은요. 규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생님 방금 했어요. 기억나요? 사암이 변성작용을 받은 거. 두 번째는 두무진과 콩돌해안에서 눈여겨볼 사항이 있습니다. 두무진에서는요. 해식 절벽과 해식 동굴이 있어요. 그리고 콩돌해안, 콩돌만 적을게요. 이름도 완전 귀엽죠. 콩돌이. 콩같이 생겼던 콩돌해안입니다. 진짜. 콩돌해안은 자갈이 둥글게 마모가 되어 있어요. 둥근 마모, 동글동글해요. 왜 그럴까요? 두무지는 해식 절벽과 동굴, 그 다음에 둥글게 마모된 자갈까지 써드릴게요. 자갈. 이게 더 생각하기 쉬우시죠? 파도가 철썩철썩 치니까 풍화침식에서 동글동글해졌을 거예요. 두무진 뭘까요? 해식 절벽과 해식 동굴은 파도에 의해서 바닷가 부근에서 만들어진 절벽과 동굴을 얘기합니다. 해식 절벽, 해식 동굴. 여기서 여러분 의문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나 지금 무슨 암 지역하고 있지? 백령도 변성암 지역. 선생님 지금 뭐라고 설명했죠? 해식 절벽 동굴, 둥글게 마모된 자갈은 파도에 의해서 뭐가 일어났다? 풍화,
침식이 일어났대. 뉘앙스가 이상하죠. 풍화 침식은 왠지 퇴적암에 적합할 것 같은데 그럼 이 지역은 퇴적암 지역인가요?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현재 해식 절벽 동굴과 둥글게 마모된 자갈은 풍화 침식이 이루어진 결과가 맞습니다. 지금 현재도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물이 흘러요.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풍화 침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전 지역은 퇴적암 지역인가요?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백령도의 두무진과 콩도리항과 장촌 이런 지역은 그 어떤 다시 말해서 화성, 변성, 퇴적 중에서 뚜렷하게 변성암의 특징이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지 변성암만 나타난다 이렇게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떤 뉘앙스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 그 다음 장촌해양의 특징 볼게요. 장촌해양은요. 네,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좀 과장해서 좀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리게 그릴게요. 여기가 조금 더 휘어져 있는데 습곡 구조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가 더 휘어져 있는데 안 보일까 봐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습곡이 나타납니다. 무슨 압력? 그렇죠. 횡압력.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네, 백령도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변성암 지역 4곳을 정리했습니다. 인천의 대이작도, 고구산구도, 말도해안, 백령도, 두무진과 콩도리항, 마지막에 제일 비중이 떨어지는 지리산 천왕봉. 선생님처럼 나와야 돼요. 왜? 여러분 내신도 보셔야 되잖아요. 내신을 써야 되잖아.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변성암 지역 모두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한 거 최종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교재 66쪽에 있는 내용을 조금 선생님이 변형시켜서 핵심 정리 오늘 한 겁니다. 1번 화성암이에요. 화성암은요 변성암이 아이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성암은 마그마가 식어서 대남석. 그 중에서도 무슨 암? 심성암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심성암은요 화강암 밖에 공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심성암, 화강암은 언제적이라고요? 중생되고요. 대표적인 지역은요 북한산, 설악산, 불암산까지 기억해 주세요. 이들이 돌산, 둥근 암봉을 어떤 과정에서 만들었다고요? 네, 융기하고 박리작용을 받고 판상전리가 만들어집니다. 즉 융기했을 때 판상전리, 전리를 따라서 풍화가 즉 박리작용이 일어나서 둥근 암봉을 만듭니다. 공통상황으로 만들어집니다. 심성암 지역이 정리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두 번째, 변성암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변성암은요 기존의 암석, 기존의 암석이라 함은 화성암 한 글자씩 쓸게요. 퇴적암 한 글자씩 쓸게요. 변성암이 다시 열과 압력에서 변성을 받은 경우입니다. 네, 변성암이 다시 변성이 될 수도 있어요. 했었잖아. 편리, 편마, 편암, 편마. 됐죠? 그래서 변성암이 또 변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너무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빈칸을 줬습니다. 네, 돌발 퀴즈예요. 오늘 중요하다 그랬죠? 오늘 돌발 퀴즈 몇 강이죠 우리가? 9강이네요. 돌발 퀴즈 9강. 사암은 변성작용을 받으면 뭐가 될까요?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강호기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편마암. 됐죠? 편마암은 무슨 구조가 나타나는? 편마 구조, 즉 염리가 나타난다. 염리, 검은 띠와 흰 띠가 줄무늬가 교대로 나타나더라. 지질 구조 중요합니다. 습곡 나타나고요. 정단층과 역단층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상만이 상승한 역단층, 역으로 기억해서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대표적인 지역, 대이작도, 고군산군도, 말도양, 백령도. 지리산 뺐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시겠죠? 화성암 중에서 심성암 지역 공부한 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이 이런 특성 보이니? 변성암 지역에 이런 특징 공부한 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이 이렇게 변성암 특징 보이니? 공부 패턴 파악을 하셨죠? 이걸 정리해야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당연히 뭐 할까? 퇴적암 공부한 다음에 퇴적암의 공통상, 지구과학 원 교육과적 수준을 선생님이 언급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런 퇴적암이 잘 나타난 지역이 어디예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 중에서 퇴적암 지역을 제일 많이 언급하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봐야 뭐 100개는 안 될 거니까.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문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신 기초 문제인데요. 교재 69쪽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쁘네요. 아름답잖아. 아름다운 한반도라니까.
막 등산 가봐야겠다 한번 이런 의욕이 생기지 않아요? 자, 이 그림을 보고 느낌이 오셔야 돼요. 아, 산이 험준한 것 같아. 소위 말해서 돌산이구나. 이거부터 파악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말씀을 드렸죠. 사진, 지명, 특징이 3개가 쫙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아, 산이 굉장히 험준해. 그리고 동글동글한 봉우리가 보여. 그러면 여기서 사진을 보는 즉시 화성암이구나. 화성암 중에서도 험준한 돌산? 그렇죠. 심성암이구나. 심성암이라 하면 우리가 화강암이구나. 여기까지는 문제를 보지 않고도 쫙 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문제에서 보면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서울의 북한산의 서울 정상 부근을 그리고 어느 봉우리를 나타내는 북한산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근데 여러분 문제를 안 읽거든요. 문제 안 읽잖아요. 문도에 나와 있는 문제를 읽지 않고 바로 문제로 들어가잖아요. 도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연습을 해두세요. 사진 보고 1번으로 할 것. 화성암이냐, 변성암이냐, 퇴적암이냐 구분할 것. 2번째, 지명까지 나오면 좋습니다. 북한 딱 그림 보고 북한산에 이렇게 나오면 더더욱 좋고요. 3번째로 기억하실 건 특징이 무엇이었다. 선생님이 화성암, 신성암, 화강암의 특징은 딱 하나밖에 하지 않았어요. 북한산이든 설악산이든 불암산이든 동그란 둥근 암봉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융기를 하고요. 화강암이 솟아올랐죠. 그러면 압력 변화에서 전리가 만들어집니다. 판상전리죠. 구체적으로는 이 전리를 따라서 풍화침식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박리작용이 나타나게 되면 이 박리작용이 뭘 만든다? 도형태의 암봉을 만듭니다. 도형태의 암봉을 만들게 되는 이거 하나가 메인 개념이라고요. 됐죠?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그래서 사진이 중요해요. 자, 그럼 내용 볼게요. 보기요. 정상부의 암석은 지표 가까운 곳에서 식어 굳어졌다. 지표 가까운 곳 밑줄. 심성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식었죠. 기억 해당 사항 없고요. 니은 볼게요. 기반암이 깎여져 나가면서 융기하여서 형성이 되었다. 기반암이 풍화침식으로 깎여져 나가요. 누르는 힘이 약해지니까 솟아올라요. 융기했어요. 니은 옳은 설명이고요. 디귿 볼게요. 깊은 땅 속에서 생성된 화강암이 심성암인 화강암이 지표로 노출되어 융기하여서 풍화침식되었다. 그 결과 둥근 암봉을 만들었다. 오케이? 이 과정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니은 디귿 모두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 4번 되겠습니다. 할만하죠?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이번에는 선생님 문제를 좀 쭉 뛰어넘어서 교재 70쪽에 11번 볼게요. 역시 사진으로 보는 겁니다. 문제에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힌트가. 그림 보고 알아야 돼. 화성암, 변성암, 퇴적암. 휘어져 있네. 휘어져 있네. 그쵸? 습곡이 보이죠? 변성암 지역입니다. 물론 나는 교사니까 어딘지도 알죠? 고군산군도 말도 해안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2가지죠. 첫 번째 습곡입니다. 빠뜨릴 수가 없죠. 2번째는요. 선생님 무슨 층? 규암층이라고 했습니다. 2가지 기억하고 문제 들어갈게요. 자, 내용 보시게 되면 보기 기억. 이 지역의 지층은 과거에 무엇을 받았다? 장력을 받았다. 밑줄. 장력이 뭐죠? 양쪽으로 당기는 힘. 양쪽으로 당기면 어떻게 될까? 길게 늘어지겠지. 길 장자 서서 이런 힘을 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미는 힘은 뭐라고 했죠? 이 힘은 우리가 횡압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습곡은요, 네, 바로 횡압력에서 나타납니다. 횡압력. 따라서 장력이라고 하였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죠. 기억 틀렸고요. 니은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이다. 가장 오래된 암석 밑줄. 우리가 공부하는 변성암은 대부분 성캄브리아 시대 암석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은 25년 전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인천의 대이삭도죠. 따라서 니은도 해당 사항 없고요. 보기 디귿 볼게요. 모래가 퇴적된 사암이 규암으로 변성되었다. 규암. 모래가 퇴적된 게 사암입니다. 사암이 변성작용을 받아서 규암이 되었습니다. 됐나요? 따라서 디귿만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 몇 번? 2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나머지 내용은 선생님이 2번까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12번은 선생님이 판서로만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12번 내용 보세요.
그림은 경기도 연천군 정곡리 선사유역지 지역에서 발생된 구석기 시대의 주목도끼 관찰 기록. 선생님 처음에 이 문제 보고 어찌나 반가운지 아 이런 접근도 있구나 이러면서 관찰 기록 보세요. 첫 번째 날카롭게 깨진 면이 있다. 두 번째 조직이 치밀하고 단단하다. 두 번째 특징에서 거의 이제 슬슬 접근해야 돼요. 12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목도끼와 관찰 기록인데요. 결국 문제의 포인트는 뭘까요? 여기서 나타나는 게 암석인데 구석기잖아요. 화성암이냐 변성암이냐 우리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선생님 지금 이 시간에 하니까 퇴적암이냐 이것부터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구별을 앞서 본 것처럼 사진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관찰 기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먹 도끼를 봐서는 여러분이 판단이 안 될 거고 첫 번째로 여러분이 체크를 해야 될 게 조직이 치밀하고 단단하다. 자, 특히 접촉 변성작용, 열 변성을 받게 되면은 굉장히 조직이 치밀하고 단단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 변성암일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 작업 들어갈게요. 밑에 주로 재결정된 무엇이 되어 있다? 석영. 재결정 석영. 완전 어렵죠,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모래의 주 성분이 석영입니다. 석영 광물인데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어. 재결정된 석영이란 뭐 무슨 말이냐면 변성작용을 받은 사암이 변성작용을 받은 규암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광물이 모여서 암석이 되죠. 광물이 석영이고요. 이 석영의 주가 되는 것들이 모래입니다. 모래가 모여서 사암이 되고 이 사암이 재결정을 받았다는 건 변성을 받았다는 거예요. 규암층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로 재결정된 석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목도끼 재료로 볼 수 있는 것은 네, 규암 2번입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왜? 우리는 광물을 배우지 않거든. 자, 석영은 광물이에요. 모래의 주 성분이 석영입니다. 모래. 모래가 퇴적이 되어서 사암이 되고 사암이 퇴적이 돼서 규암이 되는데 이 모래 주 성분이 석영이라고요. 아시겠죠? 선생님은 석영으로부터 모래를 파악했고요. 제 결정으로부터 변성이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기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서 12번 정답은 몇 번? 2번이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선생님이 변성암 지역까지 마무리했네요. 잘 따라오고 있으시죠? 자, 다음 시간에는요. 제10강 한반도의 지질 3번째 시간으로요. 이제 마지막 뭐가 남았을까? 퇴적암 지역입니다. 퇴적암 지역은 좀 지역이 많이 언급돼요. 한 7지역 정도 언급을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복습 꼭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